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운동하셨나요? 초창기부터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이 운동하셨나요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하나의 암호죠, 우리끼리. 네, 여전히 여쭤봅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운동만큼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경험이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는 제가 부모로서 제 인생에 또 하나의 목표를 만들게 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터키에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26살 때였고요. 당시에 교사였어요. 제가 24살에 교사로 처음 발령을 받았고 1년을 근무하고 그해 겨울에 우연히 터키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터키 여행이 좀 인기였어요. 가서 뭐 좋은 것도 많이 봤는데 앙카라라고 하는 수도예요. 도시에 한글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당연히 교사니까 학교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한국 애들이 여기 왜 와 있지? 뭐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대부분 터키 선교사님들, 한국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었고요. 또 현지에 직장을 다니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터키라는 곳으로 이주를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국의 나이로 한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었고요.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어학연수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순수히 부모님한테 끌려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영어권이 아니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했던 친구들도 여기에 오면 터키 말을 하나부터 다 배워야 됐었고요. 터키라는 곳이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가던 곳이 아니었어서 특히 동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놀리고 말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보듯 하는 시절. 네.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낯선 환경에 처해지면서 그 학교 안에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학교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또 한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 계신 부모님들이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한 과목씩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아놓고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자. 한글을 잊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도로 십시일반으로 만들어 놓으신 학교였고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기 계신 부모님들이 한국에 돌아가시면 여기 와서 가르쳐 주실 선생님, 현직 선생님 계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찾아볼게요. 이제 그러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기도 했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 짠했어요, 저는. 네. 너무나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그리고 한국에 있었다면 충분히 한국말로 읽고 쓰기를 했을 그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이 막 거기에서 터키어 외우고 그거 못 알아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어 실력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길 가라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제가 못 갈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죠. 그곳에 간다라는 건요, 제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해서 모든 경비를 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서 생활할 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후원을 해주거나 그쪽 부모님들이 학비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순수히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다행히도 현지 한글학교에 고용된 교사로 이제 서류를 그렇게 발급받아서 고용휴직이 가능했었고요. 한국교육청에서 한국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한 그런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파견 형태가 아니라 제가 휴직을 하고 제가 알아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갔어요. 대환영을 받았죠. 한국에서 한글 교재와 교과서와 막 동화책, 막 진짜 제 옷보다 그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지난 1년간 모았던 적금을 깨서 이제 한국 그쪽 현지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그 시티은행, 옛날에 그랬었어요. 시티은행에 돈을 다 집어넣고
갔고, 도착을 해서는 이제 제 돈으로 막 보증금 내가면서 반지하 방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내가면서 막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매일매일 학교로 출근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기네 터키 학교 끝나면 한글 학교에 와서 이제 한글 지도를 받고 돌아가고, 주말이면 다 같이 모여서 역사도 배우고 한글 노래도 배우고 막 한국 놀이 있잖아요. 제기차기, 공기놀이 막 이런 거, 그런 거 했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잘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그곳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방학 되면 친구들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 막 야, 무슨 문제집 좀 사다 줘. 무슨 책 좀 구해다 줘. 막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한국 갔다 오실 때마다 하나씩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막 간신히 했었고요. 제가 되게 열심히 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는 제가 없어도 언젠가는 거기 계신 누군가한테 배울 수 있지만 글쓰기만큼은 배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진짜 저는 글과의 인연이 너무 깊은 것 같아요. 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을 털어놓고 그걸 통해서 글로 치유받는, 글로 힐링하는, 글을 통해서라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막 속상한 것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이제 꾸준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자기 글 공책 안에다가 부모님께도 말한 적 없고 자기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그 터키 학교에서 겪었던 속상한 일들, 차마 어디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아픈 일들, 부모님이 마음 아플까봐 말씀 못 드렸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진짜 눈물 나요. 진짜. 적으면서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저도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멀어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막 한글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글쓰기 실력이 막 느는 거예요. 지도 실력이. 네. 그것들이 그 이후에 제가 돌아와서 저희 반 아이들 글쓰기를 지도하고 또 지금 매생이 클럽 아이들을 위해서 글쓰기 지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저는 1년을 무사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좋기만 했냐? 그건 아니죠. 네, 있는 돈, 그때 2년 동안 번 돈 다 썼고요. 되게 많이 외로웠어요. 네. 거기 한국인이 많지 않기도 했고요. 26살 여자라면 누구나 다 멋을 부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많고 막 핫한 데 가고 싶고 예쁘게 입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싶은데 멋을 부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곳에서는 그냥 동양 여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모든 그 터키 길거리에 있는 남자들이 다 말을 걸고 다 막 이렇게 막 말이 많아요 진짜. 네. 그리고 맨날 이러고 놀려요. 그러니까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눈에 띄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예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늘 모자를 쓰고 잠바를 입고 굉장히 무슨 이렇게 죄수처럼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런 어떤 약간 수녀 같은 그런 욕구 불만의 상태죠. 네. 이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외로움도 많이 겪고 그리고 막 중간에는 생활비도 부족해가지고 되게 이제 고생하고 매일매일 밥을 혼자 지어 먹고 막 그런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는 돌아와서 그때 그 보냈던 1년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때 그 많은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엄청 많이 성숙하고 단단해졌었다라는 걸 돌아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았고, 제가 부모가 되면서는 제 나름의 어떤 소망이 생겼는데, 저의 아이들도 20대에 어느 1년, 2년은 그렇게 정말 무작정 너무나도 낯선 환경에 가서 낯선 언어 속에서 부딪혀 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그런 극한의 어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그 이후의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약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이제 성인 되기만 해봐. 어디든 갈 수 있어. 뭘 해도 상관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때는 엄마 아빠 허락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되게 잘나서 터키라는 곳까지 가서 1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내다 온 줄 알았어요.
터키어는 또 얼마나 빨리 배웠는지 몰라요. 터키말 잘해요. 근데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1년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2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서야 깨달았죠. 첫 번째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네. 어디도 편찮지 않으셨어요. 어디도 아픈 데가 없었어요. 건강한 분이셨어요. 2분 다 직장생활 하는 중이셨고요. 매우 건강하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빚이 없었어요. 당시에 똑같이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월급을 전부 다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받은 월급을 학자금 대출로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제가 모은 돈을 적금을 깨서 그곳에 갈 수 없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등록금을 꼬박꼬박 잘 내주셨던 덕분이에요. 제 앞으로 빚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던 덕분이에요. 이 2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갔다 와서도 다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딩동댕.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또 결혼,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한 10년 넘는 시간이 있잖아요.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본인이 어느 낯선 환경이든 어느 나라든 어떤 공부든 어떤 일이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서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애들에게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 2가지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6년 정도 남았어요. 5년, 6년 남았는데 남은 5년, 6년 동안 건강을 부지런히 가꿀 거고요. 빚을 관리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엄마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해! 왜 안 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믿어주고 잘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바래주는 거, 기대하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터키는. 네. 위험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그냥 도시에서도 자동차 테러 사건, 폭탄 테러가 그냥 뻥뻥 터졌으니까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 딸이 이제 혼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 없이 보내줄 수 있었던 그 부모님의 용기와 대담함. 네. 저는 아들들인데도 그렇게 흔쾌히 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의 어떤 그런 대담함과 결단, 네, 그것들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참 대단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대담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부모님, 네, 어떤 모습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오늘 제 경험을 나눈 것은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부모가 되어주면 좋을까, 어떤 존재가 되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그때 그 시기가 너무도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어머님들 어떤 생각도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난 것들, 그리고 또 결심한 것들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